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우선입니다. 재선거의 최대 격전지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 여론조사 수치로 증명되자 정치 구단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5월 18일 라디오에 출연해서 조국 대표가 낙선하면 미래가 있나, 본인과 혁신당의 미래를 생각해서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역대급 망언을 던졌습니다. 이게 과연 공당의 중진이 할 소리입니까? 자신들이 뜻대로 굴러가지 않고 지지율 역전의 골든크로스 조짐이 보이자 이성을 잃고 초조함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발표된 평택을 여론조사 지표들을 낱낱이 해부하고 박지원 의원이 던진 망언에 한마디로 헛짓 좀 하지 마라, 그 당부의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평택을 보궐선거에 대한 향후 판세를 아주 차갑게 예리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평택을 선거구가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5월 들어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 흐름을 시간표대로 보면 왜 이토록 조급해지는지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정확한 수치와 개요로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표를 한번 보시면 5월 초 미디어 토마토 조사인데요. 조사일은 5월 2일 그리고 5월 3일 이틀간 경기 평택을 거주 804명을 상대로 무선 100%, ARS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납니다. 김용남 민주당 28.8%, 유의동 국민의힘당 22.5%, 조국혁신당 22.2%, 한교안 8.9%, 김재현 8.8%. 조사일은 5월 2일에서 5월 3일 5월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오차 범위 내긴 해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조국 후보는 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5월 초에요. 요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굉장히 안심했던 지표가 나옵니다. 초반에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안정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이때 유의동 국민의힘당 후보와 조국 후보는 0.3%포인트 이 차이로 치열한 2위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승기를 잡았다고 안심하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5월 14일에서 5월 15일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은 제가 제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뺐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5월 18일날 발표한 걸 보면 조사는 5월 14일, 5월 15일 요거는 14, 15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 15, 3일 뒤에 발표한 겁니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28.7%, 자 0.1% 내려갔어요. 조국혁신당 25%, 2.8% 올라갔습니다. 자 유의동 국민의힘 21%, 1.5%포인트 내려갔죠. 자, 여론조사 꽃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금방 제가 보여줬던 과거 거 보세요. 28%, 22.5%, 22%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다시 시간이 흐르니까 중반전에 들어오니까 여론조사 꽃에 봐도 유일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후보가 눈에 띄죠. 조사는 5월 14일, 15일 무선 100% ARS로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4.4. 여러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던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유일하게 올라가는 후보가 있다는 겁니다. 보름만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조국만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조국 후보가 기세를 올리며 김용남 후보를 3.7%포인트 차이로 바짝 추격을 했죠. 이때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 30% 나왔니? 5% 차이 난다고 해도 아니다. 결국은 조국 대표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김용남 캠프가 비상이 걸려야 된다. 정상적이라면 조국이 비상 걸린 것이 아니라 김용남 캠프가 비상이 걸려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죠. 이렇게 조국 후보가 기세를 올리며 김용남 후보를 3.7%포인트로 바짝 추격했어요. 이것도 여론조사 꽃에서. 그러면 제가 말하던 골드크로스가 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판도가 출렁입니다. 김용남 후보의 지지율 28.7%로 정체된 반면 30%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국 후보가 25%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두 후보 격차가 3.7% 차이로 즉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3위로 쳐졌죠. 3위로 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지표를 받아본 민주당 내부에 거대한 비상이 걸렸고 결국 8월 18일 아침 박지원 의원의 강제 양보론 압박이 터져 나오는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5월 19일 에이스 리서치 조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5월 16일, 17일 불과 이틀 전입니다. 역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결국 29.3%로 대역전 1위를 했어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대역전의 1위 29.3%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25.5%, 유의동 국민의힘 22.4%, 플러스 마이너스 4.4, 황교안 9.4%, 김재현 후보 회복세를 띄고 있죠. 6%.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마침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죠. 후보 모두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쫌쫌한 접전이지만 순위가 뒤바뀌면서 조국 후보가 29.3%로 선두로 올라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팩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조사에서 평택을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2.1%로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19.9%, 조국혁신당은 8.9%에 불과합니다. 정당 지지율이 9%도 안 되는 조국혁신당입니다. 이 지역에서 조국 개인이 3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평택을의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이미텐션 간판이 아니라 조국이라는 인물에 결집하면서 바로 조국이라는 인물에 결집하며 대역전극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2026년 5월 16일 그리고 17일 그리고 5월 19일에 발표된 바로 이것을 보면요,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지만 조국 후보가 29.3%로 치고 나가면서 1위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자, 29.3%입니다. 여러분, 35%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제가 기대해보세요. 반면에 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25.5%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평택을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2.1%, 압도적입니다. 국민의힘 19.9%, 조국혁신당 8.9%. 즉 정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후보는 김용남이 아닌 조국을 찍겠다는 유권자가 폭발했다는 뜻입니다. 5월 초 3위 가면서 2위, 현재 1위로 계속 올랐었죠. 조국 후보의 우상향 그래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18일 터진 박지원 의원의 양보하라는 과학적인 발언, 조국 지지층의 결집력을 더욱 강화하는 기름을 부은 꼴이 될 것입니다. 향후 조사에서는 조국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달아날 확률이,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론조사 수치가 이렇게 한 일주일 만에 요동치면서 역전된 진짜 배경이 커튼 뒤에 가려진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을 현지에서는요, 그리고 언론은 김용남 후보를 향한 치명적인 자격 논란, 메가톤급의 의혹들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닥 민심이 변호사 시절의 활동, 농지법 위반의 의혹뿐만 아니라 보좌관을 폭행했다는 의혹, 사과까지 했습니다. 인정해버렸어요. 메가톤급의 문제들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이슈화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바닥 민심이 이 여론조사와 별개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용남 후보가 초선 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폭로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김용남 후보 본인이 직접 과거의 미숙함과 불찰을 반성하며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무조건 민주당 간판만 믿고 가라던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의 기류도 단 하루 만에 급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속에 평택을 후보 자격의 검증 문제는 후보 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결국 시민들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면 공식적으로 선을 끊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겉으로는 시민의 선택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김용남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손절 시그널이자 패배를 대비한 출구 전략에 돌입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용남 카드로는 이 선거를
치를 수 없다. 발을 빼기 시작한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이러한 밑바닥 흐름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지원을 스피커로 내세워서 단일화 압박 자락을 까는데 후보 사퇴는 김용남 후보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지원 의원은 진행자가 혼전양상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데도 끝까지 무시하면서 5%포인트가 아니라 한 표만 뒤져도 지는 것이라면서 김용남 우세론을 억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가 여기서 양보할 경우 미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사퇴를 종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양보할 경우 미래를 얻을 수 있다. 이거 누가 좀 해석을 해 주십시오. 조국 후보가 여기서 양보할 경우 미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양보하라고 압박을 넣는데요. 조국 후보가 양보를 할 경우 미래를 얻을 수 있다. 이거 누가 좀 해석을 해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기가 막힌 유체 이탈 합법 아닙니까? 선거에 나온 정치인에게, 그것도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에게, 선거에 나온 정치인한테 유권자의 판단을 받지도 말고 무조건 사퇴하라고 양보하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미래입니까? 그것은 미래를 주는 게 아니라 조국이라는 정치 대안을 민주당의 이중대로 길들이겠다는 잔인한 정치적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여러분, 박지원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박지원 의원의 말은 겉으로는 조국 대표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의 뜻에 순응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정치 지도자로 키워줄게. 권주의에 쩔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네가 양보해라. 이번 한번 민주당을 위해서 대인배처럼 양보 한번 해주면 나중에 민주당 중심의 연대나 차기 대선 국면에서 너의 지분을 인정해 주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협상이고 의음을 발행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지 않고 강제로 주저앉는 순간 그 정치인의 자생력과 미래는 사실상 끝납니다. 조국 대표가 국회 진입에 실패하고 밀려날 경우 조국 혁신당의 동력이 떨어지고 조국 개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이라는 공포를 막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면 끝장인데 차라리 지금 민주당 김용남을 위해서 아름다운 양보를 하고 진보 진영의 단합을 이끈 영웅 타이틀을 챙겨서 이 몸값을 올리는 거, 그게 길이다라고 그 논리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지원 의원이 조국 대표를 향해서 양보하면 미래가 있다고 한 발언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죠? 그것 이외에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의 그 발언들을 쭉 한번 찾아보면요,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박지원 이 양반은 선거 때만 되면 조국혁신당이 독자적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마다 늘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선명한 경쟁을 이야기하고 후보를 내려고 하면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 또 인터넷 언론 이런 데 나와갖고 뭐라 했습니까? 생각이 같으면 한 집에서 살아야지 왜 딴 살림을 차리냐면서 호남에서 경쟁하려 하느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생각이 같고 뜻이 같으면 한 집에 살아야지 왜 딴 살림 차리냐고, 왜 계속 호남에서 경쟁하려고 하느냐고. 심지어는 여러분 소탐 대실하다가 정의당 심상정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따구 소리도 했잖아요. 온갖 소리 다 해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도 그래서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하도 저러니까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갖다 쓰고 호남이나 수도권 격전지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민주당의 이중대로 묶어두려는 그 늙은이의 속내를 선거 때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것 아닙니까? 평택을에서도 똑같은 수작을 부린 겁니다. 여러분, 조국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니까 또다시 특유의 애정어린 충고라고 탈을 쓰고 나타나서 양보해라, 그래야 미래가 있다,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 아닙니까? 완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택 시민들은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 하라고 조국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의 꼬봉이 되라고 조국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감자이가 여러분 정신머리가 없어, 너는 좀 빠지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군림하고 오만한 태도 보이고 평택을의 순중한 민심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국민과 평택 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출렁이자마자 범진보 진영 우군을 향해 칼을 겨누는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서 밀리시더니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 관종의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그 조급함, 그 끝은 어디입니까? 오만한 정치인은 반드시 민심의 해초리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평택 시민들은
간판만 민주당인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